여러분 픽플러스에서 보셨죠? 저랑 콜라보. 근데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란이 됐었대요. 사실 몰랐는데 정차할 때 D단과 N단으로 넣었을 때 연비에 절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최종 끝판 정리를 누군가 해줘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 옛날부터 막 싸움이 많았대요.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있다 없다 맨날 싸웠는데 요거 정리하는 거 제가 한번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편으로 뜨거운 논란 정리 빵! 제가 오늘 이거 왜 한 판의 끝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의 의견이 아니라 이거를 하는 엔지니어, 혹시나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릴까봐 엔지니어 2명을, 그것도 각각 트랜스미션을 하는 엔지니어 2명의 다른 분야에 있는 분을 섭외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이것은 거의 틀림없이 정확한 정보가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 언덕에서 내려가는 타력 주행을 하는 중에 이렇게 내려갈 때 바꾸고 싶죠? 기어를 N단으로 빼도 되죠? N단을 사실 빼도 돼. 쭉 내려가는데, 그죠? 연료 하나도 안 써도 내려가잖아, 사실. 시동 끄고 내려가도 돼, 사실은. 스탑앤고처럼 시동을 꺼고 내려가도 되는데, 시동 끄기는 좀 위험하고, N단으로 빼고 싶죠? 또 언제 빼고 싶습니까, 기어를? 브레이크 딱 걸려가지고, 바바바바바 멈추고 있을 때, 여러분 늘 뭐 하고 싶습니까? 이거 기어를 딱 N으로 딱 빼고 싶죠, 이거? 빼고 싶은 욕망에 늘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저도 자주 뺐었습니다, 이거. 저도 자주 N으로 뺐다가 D로 왔다가 이건 뭐 해본 분들이야만 알죠. 그리고 옛날 수동 탔던 분들은 늘 뉴트럴을 빼놓으니까 그죠? 늘 이렇게 기어를 빼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빼면은 연비에 좋은 거 아닐까? 왜냐면 엔진에 부하가 안 걸리니까. 이거는 결국은 엔진이 있고 엔진이 바퀴에다가 동력을 전달하는데 계속 엔진은 돌고 있고 이 중간에 있는 놈이 바퀴는 움직여야 되는데 못하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연비에 좋은 거 아닐까? 뭐 당연히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저도 궁금했고요. 그래서 결론을 알려드리면 픽플러스에서도 결론했지만 이분은 이렇게 병으로 따르는데도 정확하게 시험을 잘 하시더라고. 그 엔지니어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결과부터 알려드리면 효과가 없다. 근데 왜 없냐? 왜 효과가 없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미션 전문가 2명. 미생의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이거 전문가가 아니에요. 트랜스미션 전문가가 아니어서 트랜스미션 자동 변속기 전문가 2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요거 아주 귀한 영상이 될 거예요. 왜냐면 요런 거 요분들 출연해달라 그러면 이런 분들이 출연하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이 수줍어해. 자, 첫 번째 전문가는 트랜스미션 자동차 명장 아저씨는 아직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미치겠다. 우리 명장님 요거는 효과 없습니다. 효과 없으니까 명장님도 요거 보시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JB리님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변속 배턴 등을 개발한 연구원입니다. 전혀 효과 없습니다. 아이고 또 한 명의 엔지니어가 있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변속 패턴 등을 개발하는 연구원이 바로 이 컨트롤 전문 엔지니어인데요. 이 분도 현대자동차에서 되게 핵심 인원으로 근무하시다가 지금은 미국에 있는 OEM,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OEM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신데 이분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사실은요 그 변속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제 뭐 기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굉장하게 많은 러직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뭐 그냥 밟으면 탁 대고 뭐 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간 돌아가면 이분이 해주시는 얘기, 뉴트럴 아이들 기술이 있다. 뉴트럴 아이들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맨날 다 아는 척할 수 없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뉴트럴 아이들 기술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변속기 내부에 있는 로이초이님 변속기는 제데프인데 이분은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테슬라 같은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한테 엄청난 분이에요. CEO한테 상도 받으신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대단한 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분이 이제 얘기해 주시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은 부하가 걸리잖아요. 여기 엔진이 있으니까 엔진이 다다다다다다 돌면은 얘 돌려서 이게 바퀴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퀴로 가는데 얘가 계속 다다다다 도는데 여기 있는 기어를 그분의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쓱 몇 개를 빼서 중립으로 만들어준답니다. 여러분들이 기어를 중립으로 안 빼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어를 중립으로 안 빼도 알아서 여기에서 쓱 이거 요즘에 이렇게 해요? 쓱닷컴 광고 좀 주세요. 쓱 빼준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뉴트럴 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해도 돼. 알겠죠? 쓱 빼서 중립으로 만드는 기술이 있답니다. 뉴트럴 아이들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안에는 솔레노이드가 밸브가 많거든요. 거기에 있는 배열을
그런 밸브들 여러 가지 밸브들을 제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변속 충격도 없게 하고 뭐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부드럽게 뭐 코스팅 하다가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컨트롤 로직을 개발하시는 분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니까 거의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 토크 컨버터 이게 변속기 원리 혹시 아시죠? 이 변속기는 여기 엔진이 돌면 엔진이 이렇게 돌고 있으면 이게 안에 유체가 들어가지고 유체가 선풍기죠. 선풍기와 선풍기 하나를 만나서 돌리면 그 다음 선풍기가 바람에 의해서 돌듯이 이렇게 바람개미에 의해서 도는 그 원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안 돌리고 꽉 붙잡고 있으면 여기 꽉 붙잡고 있고 엔진은 막 돌고 있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부하가 발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붙였다 뗐다 하면서 조금 연비 저감의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니랍니다. 여기가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내부 이걸 선기어 이게 뭐 유성기어 뭐 링기어 뭐 이렇게 막 표현을 해요. 이 솔레노이드가 이 안에 있는 기어, 이 여러 개의 기어의 조합이죠. 뭐 6단 기어, 7단 기어, 7단 기어, 10단 기어, 9단 기어, 5단 기어, 4단 기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 기어들을, 이 유성 기어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기어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거를 잡고 있는 거를 쓱 뺀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됐다니까. 피드백 감사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되셨다니까 이제 변속기의 원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분의 정확한 말, 제가 워딩을 틀릴까봐 정확하게 갖고 왔습니다. 보통 변속기 안에는 인기어로 만들려면은 클러치를 2개에서 4개를 잡아줍니다. 여기에 있는 클러치가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클러치가 안 들어가면 요 유성기어들을 잡아줄 수가 없잖아요. 요걸 잡으려면 옆에서 클러치로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돌고 있어. 얘가 축이 결국은 도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멈춰. 얘 조그만 위성기어들을 멈춰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안 돌면. 그럼 갑자기 얘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죠?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얘가 움직이면서 통짜가 다 돌죠. 그죠? 통짜가 다 돌고. 그 다음에 방향이 바뀌기도 해요. 얘를 멈춰줄 거냐? 아니면 가만히 보세요. 얘를 안 멈추고 클러치로 뭘 멈추냐? 제일 밖에 있는 얘를 멈춰버려. 얘를 못 돌아가게 딱 멈춰.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얘가 움직이겠죠? 그죠? 얘가 움직이겠지. 제자리에서 안 돌고. 지금 약간 트레드밀 타는 것 같잖아. 근데 트레드밀 안 타고 얘가 딱 멈춰버리면 얘가 움직이게 나갔죠.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겠죠. 그죠?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잡고 저렇게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가 여러 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개의 기어들이 합쳐 있고 거기에 대해 클러치가 그 중간중간에 되게 많은 원리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2개에서 4개가 동시에 딱 잡아주면 얘가 기어가 딱 체결되면서 기어 B에 맞춰서 속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멈춰가지고 브레이크 신호가 들어오면 그 중에 이런 클러치를 쓱 하나 잡아주면서 그냥 공회전하듯이 N으로 공회전하듯이 만들어주듯이 딱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토크 컨버터를 빼주는 게 아니라는 말 그대로 갖고 와서 전달해 줬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분이 이제 또 몇 가지 첨언을 해주셨는데 2가지 정도 더 첨언을 해드리면 하나는 뭐냐면 N이 유리할 수는 있다. 완전히 아예 처음부터 빼버리는 거니까 이 안에 기어에서 빼는 것보다는 뉴트럴 아이들에서 빼는 것보다는 오히려 완전히 꺼버리는 거니까 뉴트럴로 하면 완전히 차단을 해버리는 거니까 유리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 아이들의 RPM이 약간 다르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왜냐면은 그 D단으로 멈춰가지고 있을 때는요, 이 아이들이 좀 낮게 늘어가고요. N단으로 올라가면은 이게 부릉하고선 조금 올려줍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연비에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N으로 있거나 D로 있거나 그 이 손실만큼 또 저기서 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득 보고 뒤로 미치는 장사? 그런 겁니다. 뭐 좌측 엉덩이, 우측 방댕이 뭐 이런 것처럼 그럼 비유가 좀 잘못됐나요? 조삼모사. 감사합니다. 조삼모사.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별 차이 없다. 또 한 가지 이분이 얘기해 주시는 거. 타성주행 중에는 이렇게 이제 언덕에서 내리막으로 타성주행 중에는 기어가 D단에 있으면 이렇게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에 퓨얼 컷이 딱 들어가니까 연료를 쏘지를 않거든요. 기름 분사를 꺼요. 그거를 퓨얼 컷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똑똑해졌어요, 자동차들이. 옛날 시대의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 기술만 가지고 이 퓨얼 컷도 되게 오래된 기술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관성으로 내려가고 있으면 엔진이 밖에서 들어오는 힘이 더 세면 엔진이 나온 것보다 그러면은 엔진이 연료 분사를 멈춰요. 그거를 퓨얼 컷이라고 합니다. 퓨얼 컷.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중에 퓨얼 커트 하면은 기름을 아예 안 쓰는데 여기에서 연료 아끼겠다고 N으로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웅 하고선 RPM이 오히려 올라가면서 연료도 계속 쏴. 그러니까 오히려 관성중해양할 때는 D단에 놓는 게 더 유리하다. 그죠? 오히려 연료가 덜 들어갈 수도 있다. 알겠죠? 거기까지가 첫 번째 엔지니어였고요. 또 다른 시각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시각 누구냐? 자동차를 실제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만든 거는 약간 창조주 같은 거? 창조주가 이렇게 작동하는 거다라고 트랜스미션을 만들었다면 1단에서 2단 바뀔 때는 솔레노이드 여기와 여기 1357을 잡고 뭐 2단에서 3단에 바뀔 때는 2단에 있는 솔레노이드를 뭐 반만 잡으면서 여기 있는 거를 잡고 하는 컨트롤 하시는 분이 이거를 만드는 로직을 개발했다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뭐야? 뭐가 뭐 어디 무슨 미션은 뭐 충격이 많고 막 이러는 거 하잖아요. 그 충격 같은 거를 느껴지지 않게끔 하시는 분들이 트랜스미션 튜닝을 하시는 튜닝 엔지니어입니다. 엉덩이로 느끼고 뭐 타고 하고 하지만 이분들이 뭐 지오메트리를 느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철저하게 데이터에 입각해서 어떠한 충격이 오는지 그런 것들을 이분들의 차를 이건 제가 사진이 없어서 여기 갖고 왔는데 실차를 타고선 주행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뭐 산악길도 가고 사막에도 가시고 겨울에도 타시고 내리막 오르막 뭐 데스밸리 뭐 안 하시는 데 없이 전국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튜닝을 하시면서 데이터를 보면서 1단에서 2단 올라가고 3단 올라가고 4단 올라갈 때 변속 충격 5단에서 4단 4단에서 3단 2단 1단 내려올 때 울컥울컥 하는 거 없는지 이 튜닝 하는 그것만 해도 몇 개월치가 있어요. 이렇게 쫙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타는 모든 시나리오를 거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속도를 높이다가 내리다 다시 올리거나 뭐 아니면 뭐 언덕에서 멈췄다가 올라갈 때 변속 충격이라든지 언덕에서 멈췄다가 내려갈 때 변속 충격이라든지 내려갈 때 가속과 감속에 따라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 시나리오들이 있기 때문에 요 시나리오들을 다 타고 다니면서 튜닝을 하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연비에 효과가 있습니까? 이분의 답입니다. 자기가 본 바로는 아주 미미한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말은 끝까지 들으는데 출발할 때 N에서 D로 딱 바꾸고 출발을 하면 보통 D 그대로 출발하는 것보다 이게 리스판스가 느리잖아요. 약간 터보차처럼 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으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변속을 N에서 D로 바꾼 다음에 가니까 약간 느려가 드라이빌리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리스판스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 운전자가 알게 모르게 가속 페달을 조금 더 밟게 됩니다. 조금 더 밟게 돼서 오히려 연비에 악영향이 있답니다. 여기 딱 보시면은 같은 주제를 놓고선도 되게 두 명이 분석하는 이게 재밌지 않나요? 저만 재밌나요? 엔지니어도 전문 분야에 따라서 한 명은 변속기 자체의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N과 D에 대한 설명 아니면 요거와 관련된 그거 엔진의 퓨얼 컷이라든지 그거에 부과된 기능을 설명해 주거나 그거에 대해 그 관점으로 본다면 튜닝하는 사람은 오히려 운전자의 그 초점이 맞춰져서 운전자가 멈췄다가 출발할 때 오히려 리스판스라든지 이런 게 느려서 더 많이 밟게 된다는 그런 실질적인 거를 쓰는 거 보면 참 재밌죠. 그죠? 이런 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명의 의견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너무 저는 재밌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저 말고도 이런 분들 많은 엔지니어님들 아까 전에도 엔지니어 분이라고 채팅 올리신 분 계시죠? 그런 엔지니어 분들 출연하시기에는 너무 좀 창피하고 얼굴 팔린다 그러시면 저한테 많은 지식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같이 체득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3만 개, 2만 개, 3만 개에 되는 모든 자동차 부품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께서 공유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배워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